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무가 겸비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K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곳,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 동료들 모두가 스스로의 선생님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질문하거나 또 그 사람도 모른다 하면은 이제 빨리 슬랙 같은 거에서 물어봐서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러 오십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동료 학습의 본질입니다. 아카데미라 칭해지지만 교재도 교수도 없다는데요. 이곳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산무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산무라고 하면 이제 no teacher, no textbook, no tuition fee. 그래서 교수와 교재와 등록비가 없는 혁신적 교육기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그 동심원상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고 자기가 푼 문제를 동료와 같이 피어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체계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커나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꼴 41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교육생 선발부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온라인 테스트에 한 달간의 강도 높은 집중 교육까지 들어오기조차 어려운 이곳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과 출신 후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컴퓨터 공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가 아무리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부트캠프나 컴퓨터 프로그램 캠프는 매우 적더라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자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이런 능력치들을 길러 나가서 현업에서도 이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이 교육 과정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디지털 인재를 꿈꾸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문턱을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부 지원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교육생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성장할까요? 엘리트 개발자를 키우자라는 것이고 심화 과정을 나온 학생은 컴퓨터 공학 석사 수준이고 개발자 경력으로 봤을 때는 2년 정도 경력을 거친 학생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로 보입니다. GitHub라든지 슬랙이라든지 노션 같은 실제 실무자들의 그 개발 환경 도구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실제 실무에 투입되어도 개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내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실무 능력이 쑥 자란답니다. 때문에 예비 개발자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 부트캠프에 대한 고마움이 컸습니다. 사실 42서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은 예산이 드는 이제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땐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변곡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이제 그 가운데서는 좀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인재 양성을 준비를 했던 시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와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가 이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일 거고, 지금 42 서울에서 이제 양성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기반이 되는 인재들로서 성장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이 과정이 잘 지속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키워진 인재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고, 그 이유는 이제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만 필요로 했는데, 최근에 DX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일반 산업 전 분야, 뭐 자동차 산업, 기업에서도 다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요새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등급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기업 공통적으로 이제 수요가 높은 것은 이제 일반 대학에서 키우는 인력은 이론에는 충실한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경험이나 개발 능력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개발 도구 경험이 없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무수히 많은 현장에 있는 재직자분들한테 요청을 받고 있는 게 정말 자기들이 채용하고 싶은 개발자의 TO는 정말 많은데 채용할 개발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프로그래머로 지원하려는 지원자들은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지원자들과 채용을 하려는 회사 입장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자들의 역량 수준이 있는데, 그 역량 수준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발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수도 있죠. 특히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고도화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가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중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같은 그 디지털 기술과 무관한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디지털 전환이 르네상스나 그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문명사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위치를 잡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만든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표준을 대가를 지불하고 활용하는 종속적인 위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CT 인프라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고도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이제 발굴하고 역량을 키워서 장차 각각의 산업 영역하고 첨단 연구개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더하도록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대대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명만 등 총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그 목표. 그런데 과연 정말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디지털 인재 양성이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이나 일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부분 실태조사를 기초로 정부가 추산한 향후 5년간 필요 인력인데요. 이제 그 필요 인력 74만 명에 더해서 여기에다가 최근에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하고 그 기조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감안해서 설정한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는 100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만은 디지털 전문 인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자신의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상징적인 목표이고요. 동시에 향후 5년간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년 9만 9천여 명 정도 인재가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매년 약 20만 명 확대 양성해서 초급 인재 16만 명, 중급 인재 71만 명, 고급 인재 13만 명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각자 개인들이 일상생활하고 직장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나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알기만 해도 개인이나 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즉, 그 디지털 전문 인재 외에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인재까지를 필요하면 실제 필요한 인력은 100만보다 훨씬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100만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만 디지털 인재는 어떻게 키워질까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은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 도메인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등 다양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 공유 혁신대학 등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구직자 및 재직자 등에 대해서 각종 교육 훈련 기관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 장병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이 정보교육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정보교육 수업 시수를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17시간에서 향후 34시간으로, 중학생의 경우에는 현행 34시간에서 향후 68시간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확대하는 정보 수업 시수에 맞추어서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지원하고 또한 정보교육 담당 교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디지털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와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디지털 인력 고도화를 투트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 디지털 트레이닝도 대표적인 고도화된 숙련 인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K 디지털 트레이닝의 한 사례인 이곳은 미래 개발자 사이에서 인재 등용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의 교육진들이 다 개발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자들이 현장형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 스킬 역량, 그러니까 소통이라든가 협업 역량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커리큘럼 전반의 구성이 소프트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저희 교육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개발자의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이곳 K 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실무에 투입되는 성과도 컸다고 합니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취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물론 우테코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게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이제 4기째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 3기까지 배출을 했는데 교육생들이 원하는 회사 대부분의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6%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3기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취준생을 위한 일종의 부트캠프에 속하는데요.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따라 올해는 3만 명 가까운 인재들이 K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물류학과 전공을 했고 사실 그 학과를 졸업하고 물류 회사에서 1년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를 하는 동안 뭔가 기술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다음 저 예전부터 그 IT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웹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 회사를 이제 퇴사한 다음에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우테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프로젝트 저희 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아한테코스는 다른 부트캠프 교육기관에 비해서 교육기간이 좀 긴데요. 많은 부트캠프들이 6개월 이내에 좋은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이 부트캠프와 같은 이런 교육 과정에 몰입을 해야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컴퓨터공학과라든가 대학교의 전공 과정들이 현장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공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부트캠프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현장 경험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의 흐름을 우리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날,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디지털 시대를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이라는 목표 안에는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가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교를 찾아 창덕여자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태블릿 보관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저희 아이패드 보관함이고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네. 충전하는 것이고, 예, 이런 충전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자료 준비 세팅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서피스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다양한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대의 태블릿 PC를 관리하는 이곳은 학교 안에 자리한 테크센터. 이곳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예, 들어오다 보니까 팻말에 테크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 테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 선생님들은 이곳에서 학생용 기기를 대여해 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곳에서 학교의 기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덕여자중학교가 그 우리나라 혁신 미래학교 1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태블릿 PC를 학습에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용 학습을 할 때도 소통형 수업이 가능한데요.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앱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앱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산출물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면 공유문서 작업을 하거나 영상 산출물을 만들 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의 방식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만든 산출물이나 또 학습 자료들이 데이터로 누적되어서 관리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테크 매니저가 태블릿 PC 관리만 담당할 정도로 디지털 활용도가 높다는 창덕여자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디지털 기초화 적응 교육을 받는 특징이 있다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1학년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창덕여자중학교에서는 1학년 아이들을 위한 뭐 디지털 기초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학교가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기초화 적응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교육과정에는 이제 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나 협력적 의사소통 이런 다양한 역량들도 있지만 그 안에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초상권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온라인 예절을 지켜서 수업에 참여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 계정으로 학교 플랫폼에 로그인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확인할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학년 아이들이라서 혹시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지 또는 혹시 재밌어하는지 잘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학생들도 이 기초화 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굉장히 처음에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유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실습형으로 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고 실제로 한 학기나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때 기초화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평을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원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이 기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원래 ICT 교육을 통해서 좀 뭐 타자 치는 법이라든지 뭐 이메일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고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오면서 실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2015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 34시간이 필수가 되었지만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68시간이 증대가 돼서 정말 격차 없는 정보교육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디지털 관련 기초 소양 교육 외에도 창덕여 중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능력치를 레벨업할 기회가 많다는데요. 학생들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이쪽. 여기 보시면은 이 교수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이제 그런 피지컬 보드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접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게 주행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주로 와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운전도 하고 좀 재미있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기기들도 있는데 보면 이건 이제 주로 로봇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레고 로봇인데요. 지금 이렇게 센서 그리고 이런 허브들을 이용해서 지금 코딩을 해서 얘를 제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인공지능 모델하고 통신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보통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IT 실험실과 같은 이곳, 정말 특별해 보이죠? 예, 창덕여 중에 와보니까 이 미래학교답게 여러 가지 좀 신기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 미래학교로서의 어떤 특별한 공간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주로 수업을 운영할 때 활용하는 여기 창덕 공방이라고 불리는 기술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칸에 보면은 이제 누리방이라고 해서 조금 현대화되기도 하고 디지털스러운 느낌의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AI 메이커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뭐 3D 프린터, 뭐 레이저 조각기 이런 여러 가지 목공 장비들이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창덕여 중에 이제 디지털 기초교육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혹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면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금 화두가 있는 그런 약간 교육 주제,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교육적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어떤 그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교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기술적 소양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본인들의 학습 과정이라든지 결과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처음에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코딩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마이크로비트나 아두이노 같은 실제 피지컬과 연계지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우리 실제 삶에 있는 것들을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력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요즘 이러한 디지털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은 우리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 그것을 이제 교육에 접목해서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보교육이 지금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공교육에서 이 정보교육을 통해서 기본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문제 해결력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선생님처럼 여러 교과에, 특히 뭐 기술교과가 이 접목교과라고 한다면
조금 전 얘기하신 것처럼 뭐 AI 로봇을 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 비슷한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든지 하는 활용이나 응용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미래 아이들한테 기본 디지털 인재가 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확대가 되고 또 기본이 마련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인재가 되는 그날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디지털 친화 인재를 키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세계 무대를 주도하는 K 인재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Thank you.